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이 광화문 광장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시도 과정에 경찰이 적극 개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질책을 했다. 자, 김성일 평론가님, 네. 이런 보도가 나왔죠. 네네네.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그에서 대통령께서 이거는 현행범인데 네. 그거를 그냥 관리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직접적인 대응을 왜 하지 않았냐 이런 질책을 하신 게 이제 요점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불법성만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보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형사 사건이 있고 행정 집행이 있는데 이걸 좀 약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행정 집행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경찰이 껴들면 그게 이제 형사 사건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누가 누구를 막 폭행하고 있는데 경찰이 그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행정 집행에 이렇게 관여를 하는 거는 법적으로 좀 이게 애매해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좀 너무 불법성에 그 집중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민노총이나 노조 폭행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있다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저는 좀 우려가 있는데요.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일부 국민들은 굉장히 편향적이다라고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저는 좀 있습니다. 예. 최 의원님, 저 말이 사실이라면 네. 지금 경찰이 또 좀 화들짝 놀랐겠어요. 놀랐죠. 예. 이제 질책을 받았으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 얘기는 예. 앞으로 행정 대집행이나 뭐 이런 거를 할 경우라도 네네. 만약에 그 행정 대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죠.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경찰로서는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이런 거 해석상 지금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가 행정 대집행을 할 때 경찰이 그냥 이 주변 상황 관리만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거 자칫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거나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 사례가 지금까지 몇 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몸을 이건 우리 권한이 아닌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서울시의 권한인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 경찰을 지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대통령이 이제 그걸 관여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여서 관여를 할 텐데 자, 그럼 그럴 경우에 생기는 문제, 피해 이런 거에 대한 보상 문제가 또 생길 때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그거는 그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니까 그건 개인이 배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개인이 배상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결국은 대통령이 이 문제,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천막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 공화당의 투쟁 대상이 박원순 서울시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확대되는 걸 의미해요. 그거는 이 사태가 더욱더 꼬여드는 문제가 있죠. 저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또 형평성 문제도 있었잖아요. 다른 광화문 광장 또는 다른 곳에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런 사람들과 우리 공화당 이 천막 설치 문제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일이 꼬여가고 있습니다. 예. 글쎄, 지금 광화문 광장을 보시면 우리 공화당이 쳐놓은 천막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 파란색 지붕에 깃발이 펄럭이고요. 신 박사님, 예. 그러니까 대통령 말 이렇게 좀 사실이라는 전제로 예. 사실이라면은 저 천막이 저기 있으면 안 된다. 예. 대통령 말씀은 예. 우리 공화당 천막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 예. 천막을 치워라라는 그런 시그널로 경찰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경찰이 저 네. 천막 치우는 거는 그 행정 대집행을 하면 행정 대집행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저 천막을 걷어간 예. 천막과 물품을 걷어가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경찰이 저 천막을 직접 철거해라 하는 게 아니고 그 행정 대집행을 하려는데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방해하는 사람은 제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경찰이 그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대통령이 저는 저 말씀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얼마 전에 민노총이 국회에서 국회 담장 허물고 뭐 하면서 경찰 폭행하고 했을 때 대통령이 비스무리한 말씀이라도 한 말씀 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실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럼 진짜 공정하게 법 앞에 평등이라고 또 그렇게 민노총 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정치적으로 저런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이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도대체 어떻게 경찰권과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죠. 예. 참 천막 철거하는 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대통령께서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알려지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점점 꼬이게 만든다는 거죠. 형평성 문제까지 또 제기가 되는 이런 마당에서 더 복잡해진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근데 신 박사님, 이제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이 천막 재설치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네. 그 가처분 신청 냈지 않습니까? 예, 가처분 신청해갖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요. 설령 그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더라도 그럼 그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거 갖고 와서 또 그 우리 공화당 측에 보여주면서 법원에서도 이런 그 판단을 내렸으니 당신들 좀 이렇게 철거해달라고 할 텐데 근데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 그걸 안 받아들이고 버티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법원이 그걸 또 강제 집행할 수는 없어요. 네. 다만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을 경우 그때부터 이제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이제 하나 뭐 서울시가 일종의 무기를 좀 쥐는 셈은 되겠죠. 예. 그러나 이런 거는 있죠. 만약 법원에서 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제 서울시가 2차 행정대 집행을 지금 예고해 놓은 상태잖아요. 예, 예. 그거에 명분을 쌓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여론몰이성 그 법률 행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그 김사희 평론가님. 네. 걱정이 되는 게요. 그 우리 공화당 측에서는 저분들이 자진 철거를 이 마당에 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있는데 막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충돌이 또 이 광화문 광장이 우리 시민들의 광장인데 또 저기서 서울시나 경찰 그리고 우리 공화당 측 사람들의 어떤 충돌, 그다음에 또 피해자가 발생하고 또 이런 상황이 또 볼썽사나운 모습이 벌어질까봐 네. 그게 또 피곤합니다. 필요하죠. 그런 모습 또 봐야 된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처음 프로그램 시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상류층 내지는 위정자, 지도자들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저걸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게 괜찮구나. 저렇게 해야지 나한테 뭐가 돌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정본부 그 비정규직 네네. 총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비정규직들 중에서도 가장 제가 볼 때는 온건하신 분들이건데요. 근데 왜 하셨을까요? 결국 안 했죠. 네, 안 결국은 하셨죠. 안 했지. 접었지만. 예.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왜 그러냐면 다른 노조들, 강성 노조들은 그렇게 하니까 뭐가 생기고 뭐가 되더라.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이거든요. 네. 남과 내가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야 그래 내가 인정을 하고 그래 이건 내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건데 우리 공화당도 저 불법적인 걸 통해서 자기 이익을 자꾸 추구하면은 저 지도자가 될 그 자격이 없는 거고요. 네. 서울시도 그것이 과연 형평성이 맞는지를 점검을 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하려면 모든 데 적용을 하고 아니라면 여기도 잘 협상을 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막 전쟁을 끝내기 위한 돌파구를 찾던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사희 평론가님, 네. 저는 광화문 광장 사용료가 있는지 또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근데 이제 사용료가 아까 그 가처분 신청에서 이제 그 연계돼서 나오는 게 이제 그 사용료와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가중되는 건데 그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실효적인 수단이 이게 안 돼서 저는 그 최병묵 의원님 말씀처럼 명분을 쌓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보면은 그 1제곱미터 그거에 뭐 10원
에서 20억. 나옵니다. 예, 네. 그 정도뿐이 안 그게 된다는 보여지고 거예요. 그래서 광장 전체를 써도 결국에는 이게 한 302만 8,160원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 금액도 보면은 5월 1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쓴 게 그 정도라는 거니까 네. 이거 뭐 두려워하겠습니까? 저 돈이야 뭐 금방 내죠. 예. 최 의원님께 뭐 서울시가 하는 뭐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나 우리 공화당이 하는 행태나 이런 게 뭐 이렇게 근본적으로 뭐 이 광화문 광장 소동을 해결할 그런 해결 방안책들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 다른 곳과는 대화를 잘 하는 서울시가 네. 왜 우리 공화당 문제는 이렇게 법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는지 그 점이 우선 의문스럽고, 그러니까 똑같이 하라 이거예요. 똑같이 하고, 저는 우리 공화당이 저 광화문 광장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거는 무단점거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 건데, 서울시도 거기에 대해서 동등하게 대우를 해라.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는 너무나 뭐 광장 사용료를 올린다는 도, 우리 공화당이 저기를 불법 점거하지 않았다면 광장 사용료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결국 우리 공화당 문제에 대한 어떤 대증적인 또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행정은 그렇게 하면 곤란한 거거든요. 누구나, 서울 시민 누구나 또는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자 동일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서울시는 특정인한테는 가혹한 그 무슨 조건을 갖다 내걸고 다른 사람한테 관대한 하거나 뭐 눈 감아주거나 이런 식의 행정이 그 네. 형평성이 안 맞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서울시에서도 그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게 뭔가 첫 단추를 잘못 꿰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